이 방통위법을 만들 당시 제가 방송통신융합위원이었고 법안 소위 위원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입법미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국회에서 영상 시작하기 추천하면 전에 즉시 구독과 대통령을 좋아요를 임명한다라는 다음 조항이 소식을 없습니다. 빠르게 접하실 수 그래서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최민희 위원을 추천을 했는데 실제로 대통령 임명을 하지 않고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는 적법하다, 위법한 것이 없다. 는 것은 그렇게 판결한 것은 즉시 임명해야 된다라는 취지일 텐데 법제처의 유권 해석을 통해서 저희는 지연시킨다. 그걸 명분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최민희 의원이 계속 임명해 달라라고 요청했는데 실제로 대통령은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본인이 사퇴를 했는데 다시 추천을 한들 대통령이 임명할까? 아마 이런 부분이 고려되지 않았나.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청구인 쪽에서 최민희 위원에 대해서 국회가 추천한 최민희 위원에 대해서 대통령이 임명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따라서 국회가 추천을 해도 대통령이 임명할지 여부를 확실히 모르는 상황에서 추천을 할 수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이진숙은 국민의힘에서 2023년 8월 21일자로 추천이 됐습니다. 그런데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하는데 본회의 표결에 관한 권한은 다수당인 민주당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임위원으로 본회의 추천 의결될 시일을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고 그 기다리는 시기 도중에 11월에 최민희 비추천자가 국회 출마를 위해서 사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2023년 11월 이전까지는 민주당의 주장이 어느 정도는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보이지만 2023년 11월 이후에는 국회가 왜냐하면 국민의힘 추천 1명, 민주당 추천권 2명이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2023년 11월 이후에는 그건 국회 합의가 아닙니다. 민주당이 2명 추천하고 국민의힘이 1명 추천할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그 주장은 2023년 11월 이후에는 설득력을 잃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저는 21대 국회가 끝나는 5월에 제 비추천자로서의 권한을 상실하였고 그 이후에 상임위원장으로 대통령 임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청구인 주장과 관련해서 적어도 2023년 11월 이후에는 국회가 3명을 마땅히 추천을 하고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이진숙과 함께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해서 본회의에 올려서 의결을 했다면 5인 체제가 완성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방금 전에 피청구인 측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법사위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법률적 주장이 아니라 이제 정치적 주장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저희 법사위에서 검사 탄핵 조사 청문회를 합니다. 그럼 그런 조사 청문회를 왜 하냐? 그냥 탄핵해버리면 되지. 또 이렇게 국민의힘 측에서는 그렇게 주장도 합니다. 그래서 주장과 주장이 법률적인 강제력,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정권이 교체가 되면 야당과 여당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통위원 임기를 마치는 그 위원회 당시 추천될 당시에 여야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추천권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여당일 때 여당이 추천한 사람 아니다. 소속 정당으로 봐야 된다. 아니면 여당, 야당으로 봐야 된다.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 추천이 차일피일 미뤄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부분에 속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방통위 추천 책임자는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최민희 방통위원을 국회에 추천했고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문제가 없다. 근데 그걸 법제처에서 시간을 끌지 않았다면 대통령이 임명했다면 그 후속 인사도 탄력을 받아서 추천되고 임명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인 체제가 유지되었던 것이 국회가 추천하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주장도 일면 일리 있는 주장일 수 있으나 그것보다는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은 책임이
훨씬 더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기 지금 저 청구인 쪽에 좀 여쭤보는데요. 이제 저 그림을 보면 방통위가 지금 위원이 3인 있었던 때가 2023년 8월 23일이 마지막이고요. 이제 8월 23일부터 해서 계속 한 명, 두 명입니다. 지금 이제 최민희 의원을 임명하지 않은 이제 그 문제가 2023년에 있었죠. 예, 그래서 2023년에 저 국회 쪽에서 추천해야 되는 3명이 뭐 공석이었던 거는 뭐 그럴 수도 있었다. 일단 국회에서 뭐 일은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22대 국회 구성이 되고 2024년에 들어서도 계속해서 지금 국회 쪽 3명은 공석이란 말이에요. 그 최민희 의원의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좀 지나친 거 아닌가. 이제 국회가 국회 임무를 제대로 했나 하는 그런 좀 의문이 들고요. 그러면 방통위원회가 이제 이 국가기관인데 그러면 지금 2023년 8월 13일부터 지금까지 방통위원회가 회의체로서 기능하는 이제 그 기능은 하지 말았어야 된다. 하지 말라는 게 국회의 뜻인가요? 그 최민희 의원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맞습니다. 국회 쪽에서 지금 그 이제 최민희 의원이 사퇴한 2023년 11월 이후에는 그 3명, 국회목 3명을 추천할 수 있는 상태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2023년 11월이고 지금이 2024년 11월입니다. 1년이 됐어요. 그런데 국회에 추천을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1년 동안 방통위는 일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건가요? 최민희 방통위원을 굳이 임명 안 하고 시간을 끌고 결국 사퇴하게 만든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있는 거 아닙니까? 임명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임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당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로 책임으로 치환해서 말씀드리면 국회에서 예를 들어서 추천을 한다고 쳐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이 추천한 인사만 임명하고 민주당이 추천한 인사는 임명하지 않고 이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회에서 내부적으로 그걸 토론할 수도 있는 문제이죠.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갈 수도 있는 문제죠. 직접적인 비유가 안 되겠지만 헌재 재판관도 그래서 지금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책임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일견 맞을 수 있는데 실제로 추천하는 프로세스 과정을 본다면 국회에서는 실제로 정당 간의 입장이 있고 그것이 국회 추천으로 외화가 될 텐데 그런 저간의 사정이 있다는 점도 우리 재판관님들께서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헌법재판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헌법재판소가 지금 10월 17일에 재판관 3명이 퇴임을 하고 오늘이 언제예요? 오늘이 지금 11월 12일이니까 거의 한 달째 지금 그 재판관이 전체가 모여서 바깥으로 내보내는 결정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재판관을 추천하지 않고 그걸 하지 않는 것도 그것도 지금 국회가 제 기능을 하지 않는 것인데 국회의 책임 이외에 다른 누구의 책임이 있나요? 헌법재판관 문제는 이런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법으로 다 규정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관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1당과 2당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는 실제로 다수당이 2명을 추천해야 된다. 3명을 추천해야 된다. 아니다. 비슷하게 추천해야 된다. 이런 논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논쟁이 있는 국회에서는 나름대로 고충이 있는 것이고요. 그냥 그 과정을 생략하고 국회 책임이다. 맞죠? 국회 책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 지금까지 추천 과정의 경로를 보면 그런 저간의 사정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현격하게 차이가 나서 다수당이 다 추천한 경우도 있었다라고 지금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방통위원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것이 반복입니다만 여야의 시점이 달라서 추천하는 주체가 누구냐 하는 부분으로 국회에서 끊임없이 논쟁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건 그 이후의 문제인데 계속 제가 주장합니다만 최민희 위원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다면 지금 같은 사태가 시작되지는 않았다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그 국회는 그 국가기관으로서의 그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국회의 임무를 하셔야 되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국회 내부에서의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옳다, 저렇게 하는 게 옳다 하고 그 내부에서
그 논의를 할 때 하실 수 있는 말씀이지만 지금 소추위원께서는 국회의 대표시거든요. 그리고 국회에서 지금 이 탄핵 소추를 했고 그래서 우리 국회는 국가기관으로서 지금 이렇게 기능을 하고 있고 이렇게 역할을 했다. 이제 그래서 국회를 대표해서 하시는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여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게 이제 국회 그 내부에서의 그렇게 막 논쟁하고 어떤 이런 것들이 그런 사정이 있다면 그러면 방송통신위원회나 헌법재판소나 이런 국가기관들은 이제 구성을 안 해주면 그냥 구성해줄 때까지 역할을 하지 말고 그냥 기다리는 게 옳냐 그렇게 하라는 게 이제 국회 대표시니까 국회의 뜻이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자, 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마지막으로 드리자면 국회도 국가기관이고 대통령도 국가기관이지 않습니까? 처음에 이 문제를 발생시킨 국가기관이 어디죠? 대통령 아닙니까? 대통령이 최민희 방통위원을 임명을 했다면 그 사후에 지금 벌어지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국회가 책임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국회 작동 원리 내부 사정을 제가 참고 삼아 말씀드린 거고 기관의 책임을 따진다면 대통령이라는 국가기관, 최고의 기관이 실제로 임명해야 되는데 임명하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고 국회가 책임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네, 그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결의 위법성을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위법인 이유가 2명이기 때문인지 아니면 그 2명이 대통령이 임명했기 때문인지 어디에 더 방점이 있습니까? 그 예컨대 만약에 2명이어도 한 명은 이제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 그 다른 한 명은 국회가 추천한 인사라면 그 경우에는 좀 위법성 평가를 달리 해야 됩니까? 제가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방통위법 13조 2항에는 위원회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적위원 5명의 과반수는 3인이죠. 근데 2인으로 결정했단 말이죠. 그럼 이 조항을 위반했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법적으로 형식적으로 여권 인사 3인으로 추천됐다 하면 야당의 입장으로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고 서운할 수도 있고 이게 다양성을 보장하는 거냐라는 정치적 주장을 할 수 있었겠습니다. 3인으로 그것이 여권 인사만으로 구성됐다 하더라도 제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조항은 법적으로는 충족한 거죠. 정치적으로 이런저런 주장을 할 수는 있으나 그러나 이것은 정치적 주장을 떠나서 13조 2항 제적위원 5명 과반수 의결로 찬성한다는 조항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것은 합의제 행정기구라는 취지에 맞지 않게 대통령이 추천한 임명한 2명만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더더욱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저희는 주장하는 것입니다.